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에서 직업 혹은 직업 선택의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를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하나의 단순한 노동력, 이것으로 바라보면서 출입국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구조 내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동포들은 주로 건설 현장, 식당, 공장 이런 곳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자체가 사실은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직업 선택의 제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중국 동포들의 인적 자원 수준이 한국에서의 고단위 또는 전문직 이런 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동포들이 어떠한 자격이나 또는 기능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자체를 집단적으로 제한하는 출입국 정책상에서의 규제가 더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체류 자격, 특히 저숙련의 3D 일자리라고 하는데 부족한 인력 수요를 채우는 역할로서 쿼터를 만들어서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사실상 직업에 있어서의 규제를 했다 하는 점이죠. 물론 제도상으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007년도부터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면서 동포들도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고용센터에서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을 알선받거나 자율적으로 직업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인 얘기고요. 실제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제 동포들이 취업을 할 때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법과 제도가 전혀 딴판으로 진행됐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 고용허가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외국인들에 대한 것이고 동포들은 특례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방문 취업제에 있어서 동포로서 생활한 것이죠. 그러면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허용한 48개의 단순 노무 업종, 이 48개 업종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통해서 직업을 알선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동포 비자, F4라고 하는 재동포 비자를 받으면은 그 체류 자격 속에서 3년 그리고 최대 4년 8개월까지 사실상 체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든지 또는 제조업의 특정 사업 분야에 2년간 근속해야 된다든지 앞으로 단순 노무 이 업종에는 종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분야의 업종에서 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도 2년간 근속 업무를 하면은 근속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업종에 종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류 자격 내에서의 업종에서의 종사만 F4 자격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사실상 고착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도 또 재동포 체류 자격을 땄어요. 그러면은 단순 노무
종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경력과 달라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국에서의 안정적인 장기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을 배려한다 하는 측면에서 재동포 체류 자격을 허용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국가기능사 자격 취득 열풍이 불게 되면서 사실상 기술 학원들만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냐, 자격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에 대한 또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기능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관리는 제도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취득하고 나면은 시장 기능에 맡겨버리는 그런 모순 속에서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시장의 산업 인력 수요와는 무관하게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일부 기술 직종에 편중되는 것이죠. 왜요? 쉽게 기술 자격증을 따서 학원을 통해서 따면은 F4 재동포 비자를 얻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원래 취지랑은 다르게 동포들의 모국에서의 체류 또는 취업 허가증 이런 것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기능사라고 하는 것이 전문직으로 가기 위한 전문 기술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교육생들의 인적 자원 개발이 되지가 않고 노동시장의 수요도 연관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자격증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비자를 따기 위한 하나의 자격증처럼 되면서 동포들 스스로도 자기의 생애 개발에 있어서의 기술, 교육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는 동포들이나 혹은 산업, 일반 노동시장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현실과는 다른 제도적 측면으로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땜질식 처방에 있어서 방문 취업 자격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국인 일자리들을 침해하는 방문 취업 자격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거꾸로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게 한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동포들이 몰리게 되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방문 취업 비자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거죠.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버섯 존균 기능사 자격. 그러니까 버섯을 기르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격이죠. 이 자격을 취득했으면은 농업에서 버섯의 재배에 종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동포 비자를 딱 따고 나서는 버섯 종균과는 관계없는 건설업에 그냥 취업을 하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건설업에 취업하게 되면 그것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그런 취지랑은 전혀 상관없고 또 자격증이랑도 전혀 상관없죠. 결국은 동포들에게도 개인적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시장과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문 취업 비자를 준다, 또 재동포 비자를 준다, 변경시켜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포로서의 포용을 하기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위 국익 기여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재해동포법에서 중국 동포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포로서의 포용, 동포의 대상으로서 당연한 우대라기보다는 아예 제도적으로 배제됐던 동포들을 모국인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시혜적으로 베푼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제도적인 차별과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서 중국 동포들의 직업에서의 선택에 있어서 차별이 된 것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하층 계급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중국 동포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층 계급이 또 형성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들에게는 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또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직업적 계층화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중국적 선조적 동포들은 하층 직업적 계층화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차별과 편견이 제도적이고 노동시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 문화적인 영역까지 확산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직업에 대한 문제가 한국인들이 같은 민족인 중국 동포들을 가장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차별로도 연결되는 내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인 차별에 의한 직업적 차별로 인한 경제적 하층 계급 형성이 이렇게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 동포에 대한 사회 문화적 차별로도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